저희 딸이 시집 보내기 위한 추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은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도 한 방울 눈물 없이 오직 기쁨으로만 결혼식을 올렸어요. 부모로서는 딸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서운할 정도였지만 우리 부부가 제일 많이 축하해준 것 같아요. 사위와 딸은 3년 동안 만나고 결혼했기 때문에 서로를 아주 잘 알고 있었고 우리 일가도 굉장히 잘 지냈었죠. 사위는 대기업에서 일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상견례가 좀 복잡했던 것이랍니다. 의자에서 만났던 사돈의 얼굴이 조금 쌀쌀해 보였습니다. 우리 딸은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하는 중이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는 순수 미술이 아닌 미술학을 전공했는데 자연스럽게 미술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보고 설명하고 투자하는 일에 더 흥미를 느끼고 작가의 의도를 파헤치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돈은 계속해서 우리 딸이 그림을 그리다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은 노력하면 그림 실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믿고 그림을 그만두고 미술관에서 일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이 떨리지만 격식을 지켜야 했기에 딸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딸은 또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매우 기뻤고 사위와 함께 초음파 사진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아무런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도록 돌봐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물린면으로 도와주겠다고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손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남편과 저는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딸은 어릴 적부터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좋은 제품을 찾아와 국내에 판매하는 일을 해왔어요. 기업을 운영하면서 돈 걱정 없이 사업이 잘 되었고 고객들도 제품을 인정해 주셔서 기뻤어요. 우리 딸도 어릴 때 여행을 많이 다니며 새로운 것을 접했어요. 그래서 미술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자주 보게 되면서 큐레이터의 직업을 꿈꿨어요. 부모님으로서는 손주를 위해 돈이라도 다 쏟아붓겠다는 마음이었죠. 출산이 어렵고 힘들 것을 걱정했지만 요즘은 의학기술이 발전해 출산이 예전보다 안전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손주가 딸을 통해 태어날 때 성별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몸 건강하게 잘 챙기다 출산 준비를 확실히 한다고 하신 신신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손주가 건강하게 태어나길 기대하는 마음은 매우 자연스럽다시피 올바른 분만 내 아들의 건강이 최우선이 됩니다. 딸이 임신한 소식을 듣자마자 제 남편과 함께 산후조리원과 산부인과를 찾는 일에 바쁘게 바빴어요. 우리 주변 친구들은 이미 손주들을 보았기 때문에 딸의 임신 소식을 전하면서 임산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았고 그 소리를 따랐습니다. 산후조리원의 품질은 동네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추천하는 강남의 비용 부담이 큰 산후조리원을 예약했고 그곳과 연계된 산부인과도 예약했습니다. 저희 딸의 새집이 다소 먼 곳에 있어서 저희 부부가 직접 픽업하고 도와줄 것이라 제안했고 그에 감사했습니다. 사위가 우리 딸을 생각해주는 모습에 감사하며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부부는 매번 바빠서 딸에게 편해오고 가도록 어떤 선물을 해주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딸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려는 마음으로 비싼 외제차를 선물했습니다. 사위와 딸은 이 선물이 지나치게 과하다며 받지 않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이미 모든 계약이 완료된 차를 어떻게 구매할 수 있을까요? 엄마는 두 번째 임신으로 인해 대형 차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큰 차를 운전하기에 어렵다고 생각해서 엄마와 아빠가 대신 운전하면 좋겠어요. 맞아요. 장모님 정인호 씨도 대형 차량을 유지하기 어려워하셨고 아이가 탑승하기에도 적합한 것 같아요. 우리는 아이를 위해 차량을 구매했지만 미래에 태어날 손자나 손녀가 탑승할 차량을 준비하기도 했어요. 가난한 사람이 대형 차량을 타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아이를 낳게 되면 짐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요즘은 육아용품도 많이 나오고 유모차도 크기가 커져서 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힘들어할 것 같아요. 운전을 안 해도 되니 가족 나들이 때 큰 차량을 이용하면서 사위로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도록 해요.
사위가 차량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며 사위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다고 말씀해주네요. 차량은 저희 가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태우기 위해 사용할게요. 부모님과 딸 셋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타고 있는 중에 임신 중인 딸이 자리를 양보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 차를 선물해 주길 참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했다. 남편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고 고른 차를 구매해 마음이 안정되었다. 시댁에서도 손주를 잘 대해주리라고 기대했고 결혼 생활이 행복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딸이 뚱뚱해져서 걱정이었는데 임신 초기였다면 이해가 됐을 것이지만 이미 3개월 찬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살이 줄어든 것에 놀랐다. 우리 딸은 원래 체형이 마른 편이지만 팔과 얼굴이 너무 말라 보이는 것이 걱정스러웠다. 뼈가 드러나기 일보 직전처럼 보였어요. 너무 걱정이 돼서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지요. 아니, 우리 딸 얼굴이 왜 이렇게 홀쭉해졌을까? 뱃속에 있는 행복이가 엄마를 괴롭히나 걱정돼. 잘 먹고 다니는 거 맞지? 입덧이 심해서 속이 좋지 않아서 병원 가더니 주사도 맞고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있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한국인은 밥심이니 밥을 잘 먹어야지. 고작 몇 알 알약으로 다 괜찮을 거야? 아이고, 우리 딸 얼굴 보니까 마음이 아파 죽겠어. 딸은 입덧 때문에 살이 빠진다고 말했지만 어두컴컴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딸의 표정을 보면 고작 입덧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았어. 혹시라도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건가 싶어서 나에게 제 카드를 줄게 하면서 마음껏 사 먹으라고도 했어. 돈은 충분히 있다고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강경하게 카드를 건네주니 고맙다고 하면서 가져갔어. 사회가 다니는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겨 있는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생긴 것 아닌 것 같아 걱정했지만 딸이 말한 대로 돈 문제인 것 같아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아닌 것 같았어요. 몇 주 뒤에 손주가 아들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부부는 걱정이 하늘로 치솟기 시작했죠. 주변에 아들 손주를 가진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체력도 좋고 많이 사납다면서 고생할 것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했거든요. 제가 힘든 것은 다 괜찮았지만 우리 딸이 손주를 키우면서 힘이 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체력이 좀 부족해서 고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식사량이 줄어 힘이 없어 보이는데 아들을 키우면서 더 쇠약해질까 봐 남편과 저는 망설였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이 신이 나는 마음일까요? 우리 부모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가 아들이라는 소식을 듣자 크게 기뻐하셨다는 거겠죠. 집안에서 얼마나 떡하니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남편이 좋아하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웃으면서 잘 됐다고 대답했죠. 용돈 주는 얘기를 듣고 정말 의외했어요. 사실 사돈 집은 그렇게 부유한 집이 아니었거든요. 용돈을 받는 거야 이해되지만 왜 용돈을 줬다는 걸 이해 못할까요? 사돈 집에서 형편이 좋다 해도 딸에게 용돈을 준다는 게 정말 의외했어요. 어떻게 용돈을 받을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용돈을 준다는 게 또 놀랍고 안일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는 바에 의하면 사돈 집은 못 사는 집이었어요. 사돈은 안 사는 집안에서 집에서도 집안일만 하고 있고 바깥에서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최저시급을 받는다고 해요. 한때 젊었을 때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빚을 지금까지도 갚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돈을 준다는 게 더욱 의외했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사회인이 사돈집에서 빚을 갚는데 도와주려고 용돈을 준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대를 이은다고 기뻐하시면서 용돈을 준다는 걸 듣고 정말 감사했다네요. 최근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뱃속의 아이가 잘 크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등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았는데 딸내외가 집을 나서면서 사돈댁에서 얼마나 용돈을 줬는지 몰래 물어봤어요. 집안 가게가 쉽지 않았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용돈을 묵직하게 줬다는 소식을 들으니 너도 내 돈 아니겠니? 엄마가 겨울철에도 10만 원만 주셨다는데 그렇게 다른 척하고 있네. 엄마는 차를 선물로 주셨는데 10만 원 받는다고 10억 받은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야지. 딸이 어색하게 10만 원을 받는다고 억지로 웃음을 지으면서 이야기하니까 순간 제 머리가 혼미해지고 울린 것 같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후손을 이어받는 것인데 100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이 뭔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어떻게 그래도 바보 같지 않습니까? 저희 부부는 딸을 위해 몇백만 원이
드는 산후조리원에 산부인과 비용을 내주며 카드도 주고 차도 사주고 했는데 겨우 10만 원 용돈만 주고 다른 척하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어서 비웃음만 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직접 산부인과에 따라가서 손주의 심장 소리도 듣고 초음파도 직접 확인하고 싶어졌어요. 직접 보는 것과 사진으로 보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며 친구들도 산부인과에 가서 한번 볼만하다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노래로 뱃속의 손주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아서 결심했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사회인이 사돈집에서 빚을 갚는데 도와주려고 용돈을 준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대를 이은다고 기뻐하시면서 용돈을 준다는 걸 듣고 정말 감사했다네요. 최근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뱃속의 아이가 잘 크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등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았는데 딸내외가 집을 나서면서 사돈댁에서 얼마나 용돈을 줬는지 몰래 물어봤어요. 산부인과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한번 따라가서 초음파를 받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과정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집에 들어오면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딸이 난색을 짓고 뜨뜨미지근하게 대답하며 정확한 일정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답답한 마음이 들어 딸에게 모르게 성질을 내며 왜 정확한 일정을 말하지 않는지 물었죠. 그러자 딸은 엄마가 산부인과에 따라갈 때마다 시어머니가 같이 오셔서 불편해하지 않을까봐 말하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 싶어서 같이 가자고 제안했고 식사도 함께 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딸은 계속해서 거절을 했고 그때부터 이상한 오기가 생겨서 반드시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제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네요. 딸이 가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딸이 수상하게 보이기도 했고요. 굳이 저에게 그런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엄마인데 우리 딸 속 하나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건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도 단단히 있는 거구나 라며 말했다. 때때로 혹시 우리 딸의 출산 사고를 걱정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 뒤통수를 스치는 느낌이 들었다.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딸을 부정적으로 느꼈고 자기 아들은 대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딸은 미술관에서 일하는 것을 경시했기 때문에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다. 상견례 자리에서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을 정도다. 대항해 시대에 대한 그림이 아니라면서 우리 딸을 향해 그런 말을 하던 것은 충분히 의심스러웠다.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면 성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며 우리 딸이 미술관에서 일한다는 것을 우습게 본 것을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미술관에서 일하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우리 딸의 꿈이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딸을 지원하고 도와주겠다고 다짐했다. 결국 산부인과 수술을 받으러 가기로 했고 산부인과에 도착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제 가족이 원활히 지금 진행 중인 인부검진에서 발생한 상황을 설명하려 합니다. 어느 날 산부인과에 함께 다녀오게 되었는데 딸이 제 옆구리를 콕 찌르는데 그동안 제 남편이 함께 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함께 오게 되어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은 산부인과 방문 시에 매번 아버지가 함께 왔다고 말했다고 해요.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일인지 의문스러워요. 남편은 집에 계속 있어야 할 텐데 며느리, 나가 불편해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인가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러 들어가는데 마음이 찝찝해진 채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아이가 거꾸로 있는 게 문제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딸에게 여가란 용어는 처음 듣는 것이어서 놀라기도 했는데 자연분만이 얼마나 어려울지 생각하면 수술에 대해 물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진료를 한 후 수술 및 회복 기간에 대해 질문했고 제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자궁 포함 흉터 등은 어떻게 될지 물었습니다. 당신이 고민하는 것이 잠식이나 무통주사와 관련이 있는 긴가요? 의사분은 당신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셨지만 안사돈이 갑자기 끼어들고 말을 하면서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 결과를 보면 잠식이나 돌기 증세가 있을 수도 있고 여가를 돌리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수술은 무슨 종류를 원하시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자연분만이 최선이라고 생각되며 회복도 빠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이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자연분만을 선택해야 할까요? 어머나, 수술을 나누고 나서 마취주사를 맞으면 애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왕절개로 아이를 가지느냐는 물음도 있습니다. 저는 자연분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딸에게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산모들은 그게 문제야. 우리 때 생각해봐요. 역하고 나발이고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자연분만해도 힘으로 나왔지? 그 말이 그렇게 어이가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시절이면 몰라도 저만 해도 산부인과가 얼마나 전문적이었는데요. 저보다 1살 어린 안싸더니 으스대면서 말을 하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니까요. 제가 입을 꾹 다무니까 더 나이 뛰어대는데 짜증이 확 났어요. 우리 때는 애 낳고 판넬 하러 갔어요. 갓난쟁이 모여만 잘 먹이면 된다 해가지고 2시간마다 한 번씩 밥 먹이면서 반일했다고요. 어차피 산부인과 비용이며 산후조리원 비용이며 전부 저희 쪽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딸을 위해서 의견 하나 못 내겠습니까? 우리 딸이 최고로 안 아프게 애 잘 낳고 회복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제왕절개든 자연분만이든 상관없이요.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안 싸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슬쩍 흘겨보고 말더라고요. 저는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딸을 토닥이면서 병원을 나왔고 안사도는 인사도 없이 그대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임신 6개월 차가 되었을 때 남편과 나는 갑자기 바쁜 여정에 빠져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출장을 다녀왔어요.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소식을 사위에게서 들었지만 우리 딸의 몸무게가 너무 적다는 소리에 더 많이 먹이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임신 6개월이면 입덧도 다 끝났으니 보양식을 보내줄까 올짧을 때 딸의 집으로 음식을 챙겨서 보내주었어요. 어느 날 딸의 집으로 빈 그릇을 가져오려고 가봤는데 아이가 그릇을 핥아먹은 것 같이 비워져 있어 칭찬을 해주었죠. 입맛이 좋아졌다는 것은 언제든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말해달라고 했어요. 임산부는 잘 먹어야지. 어찌된 일인지 살이 안 쪘어요. 요즘 사모들은 체중 관리를 하는데 장모님이 손맛이 좋아서 너무 맛있어서 다 먹었네요. 딸을 위해 냉장고에 넣어둔 보약을 빨대로 빨아먹을 정도로 맛있는데 기가 차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나 봐요. 사위의 배가 크게 나오자 지금까지 해준 음식과 부엌이 사위에게 뺏기고 처먹힌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와이프가 임신했는데요. 와이프가 먹을 음식을 나에게 주라 하던 걸 가져가서 혼자 먹을 수 있는 걸까요? 열이 나서 사위에게 지랄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녀석이 부인의 음식을 훔쳐먹을 수 있지? 내 몸에 맞게 제조된 약이 있는데도 그걸 다 좋다고 생각하고 먹는다니 배에 넣자마자 손을 흔든다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당황해 하더라고요. 아닌데 당황이라니까 어이가 없는데요. 그것은 당연한 일인데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부인을 위해 양보하는 습관을 기르라고 했습니다. 어릴 적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고 화내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임신해서 축하를 받는 중인데도 점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우리와 남편은 걱정되어서 속으로 여러 말을 했습니다. 나이든 부모가 죄인이라 하는 말이 딱 맞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깊게 한숨을 내쉬며 전화했습니다. 엄마, 산부인과를 바꿔야 할 것 같아서 미리 알려드리려고 전화했어요. 갑자기 왜 산부인과를 바꾸나요?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병원보다 좋은 곳이 있는가요? 다른 병원에 가본 적도 없는데 왜요? 시어머니가 여가를 잘 챙기는 병원이 있다는데 라며 그 병원에 예약을 잡아 두었다고 했습니다. 진료 기록을 가져와 달라고 하셨는데 그 말에 화가 치솟습니다. 출산이 몇 달 남았다고 이제 와서 병원을 바꿀래? 그것도 자연분만을 위해 애를 강제로 돌리게 하는 병원을 찾을 건가? 의료기술이 있다고 하지만 탯줄이 목에 간 경우도 있다며 위험한 실수가 적지 않았어요. 딸에게 전화를 끊으라고 한 뒤 몇 달 만에 사돈에게 전화를 걸었고 화가 났습니다. 왜 자연적인 출산에 집착하시는 건가요?
요즘은 의학기술이 발전되어 제왕절개가 더 안전하다고 하더군요. 제왕절개를 하는 이유도 있는데 왜 고집을 부리시는 건지요? 제왕절개를 받으면 모유가 나오지 않는다는데 모유에 마취약이 섞인다 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사돈이 말하는 대로면 제왕절개를 한 아이들은 면역력이 낮고 모유를 먹지 못하게 된다는데 진짜 그런가요? 그런 소리 안 하셔야죠. 제왕절개 출산 아이들이 병들을 자주 걸리는지 알아야죠. 어쩔 수 없이 자연분만을 기다릴 생각은 없었어요. 몇 주 전에 안산을 차단해버린 후 우리 딸은 만삭이라는데요. 출산 예정일이 2주 후에 다가왔을 때 남편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출장은 일주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었지만 대부분의 초사는 예정일에서 늦게 태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우리 딸은 병원에서 배가 내려오지 않고 진통도 없다고 말해 안심했어요. 그런데 출장을 마치는 마지막 날 급한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께서 진통이 시작되어 병원에 급하게 왔다는 소식이었죠. 우리는 급히 귀국하여 산부인과로 출발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바로 산부인과로 가서 몇 시간 끝에 도착했지만 이미 출산이 끝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죠. 가슴을 아는 채 산부인과에 도착하여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딸의 이름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택시 안에서 상황을 알고 싶어서 내내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사위는 한 통의 전화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졌어요. 제 마음을 달래면서도 사위와 사돈 어른들은 출산을 마치고 바쁠 것이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산부인과에 도착해서 병실을 찾아다니다 결국 딸을 찾지 못했고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가서 딸의 이름을 말하며 병실을 물었지만 간호사는 색을 나타내는 게 아니겠죠. 제 딸의 이름이라고요. 혹시 몰라서 등본 같은 것들을 찍어둔 게 있습니다만 개인정보 때문에 보여드릴 거예요. 병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김미주 환자는 일반 산부인과 병동에 있지 않아요. 중환자실에 있어서 면회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놀라서 산부인과를 돌아다니다가 사위를 찾았지만 사위는 대기실에 앉아 있을 텐데요. 얼굴이 좀 상한 것 같더라고요. 안사돈도 어색해하는 표정이었죠. 남편과 함께 시어댁과 사위를 걸고 들어가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둘 다 지쳐서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딸이 중환자실에 있을 이유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죠. 의사 어디 계십니까? 우리 딸 상태를 알고 싶어요. 상황을 이야기해야 해요. 장모님, 진정하세요. 상황을 설명할게요. 출산 중 과다출혈이 발생했어요. 제가 기절해서 그것도 함께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중환자실로 옮겨갔어요. 아기가 인큐베이터 안에 있고 의식이 없어요. 면회도 못하고요. 우리는 병원 대기실에 앉아 눈물을 쏟았고 사위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병원은 의료사고가 났어요. 제왕절개를 했지만 과다출혈이 발생해요. 대비를 제대로 안 했어요. 큰 병원에서 제왕절개가 아니라 자연분만을 했어요. 미주가 원해서요. 요가는 돌아오지 않고 수술을 권하는데 며느리는 고집을 부렸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 분만하겠다고 하니 힘들어 죽을 것 같다며 수술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고집을 부리며 거절했다. 사모고집은 아니라며 자연분만을 권장했지만 거절했다. 수술에 동의서에 사인하겠다고 했지만 거부했다. 결과적으로 제왕절개로 끝나서 기분은 나빴고 손주도 못 알아볼 정도로 아프고 의식도 없어진 며느리를 탓했다. 의사를 만나러 나가는데 사위가 막는다. 좋은 소리를 듣기 힘든데도 의사를 만나서 상담받는 것이 좋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저를 말리길래 수상하다 싶었죠. 저는 몇 시간을 그 자리에서 기다렸고 의사를 드디어 만날 수 있었는데 의사가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김미주 환자분이요. 지금 중환자실에 가셨죠. 자연분만을 하시다가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태아가 여우가이기도 했고요. 대출이 몸을 감는 바람에 수술을 해야 했는데 아이 수술을 하려면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호자분들께서 연락도 받지 않으시고 자리에도 없으셨어요. 사인이 받지 못했고 수술의 마음대로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는 멱살이 잡힌 채로 시선을 돌리고 있고 우리 남편도 옆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한 대 내려의 기세로 사위를 노려보았어요. 병원에 있던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는데 처음 멀리서부터 안 싸더니 막 뛰어오더니 뭐 하는 짓이냐고 자기 아들 멱살 놓으라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지금 우리 딸은 혼수 상태에 놓여 있는데 고자가 아들 멱살 잡힌 걸로 화를 냅니까? 도대체 우리 딸이 출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동안 어디서 뭘 한 겁니까? 보자라는 인간들이 도대체 자리도 안 지키고 뭐 했냐고? 우리 딸이 고생하는 동안 어디서 뭐 했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출산이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 생각 못했어요. 회사에서 바로 왔는데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팠어요. 슬프게도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되고 밥을 먹으러 간 사이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에게 먼저 연락했다면 아마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해지리라곤 상상도 못했고 속상해요. 그 말을 하며 정말 슬픈 마음에 울음이 터졌습니다. 옆에서 우는 저를 다독하던 사위는 의지가 강하니까 일어날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의 표정을 보면서 제 마음이 터져나갔어요. 밥 먹으러 간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우리 딸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처음에는 조만간 깨어날 거라고 희망했지만 현실은 더 어려웠죠. 사위는 회사를 그만둘 수 없어서 병원에서 밤낮으로 딸을 돌봤고 저는 주말에도 병원을 지켜가며 딸을 돌봤어요. 딸이 빨리 깨어나길 바라며 기도하고 얼굴을 쓰다듬으며 딸을 돌봤지요. 참으로 야속하게 눈을 떴을 때 다행히도 혈압이나 심전도와 같은 기계가 로봇처럼 연결되어 있어 안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딸이 깨어나길 바라며 의사와 간호사들이 모두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루하루 간절히 기다리며 제 마음이 이루지 못해 지칠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경우에는 몇 개월이나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위로하셨어요. 그러나 저희 부부는 우리 강한 딸을 믿어보기로 했고 이번에도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깨어날 것이라고 기도하며 희망을 품었어요. 그런데 혼수 상태로 2달이 지난 후 손주는 다행히 폐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퇴원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손주를 내가 돌볼 수 없다고 생각하여 데려가 키우겠다고 말씀드리자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이의 배우자는 외부에서 일하는 분이니 아이를 넘겨주려는 것이 아니냐며 우리 핏줄이니 내가 키울 거라고 말했는데 그 때문에 난리가 났죠. 하지만 제가 어렴풋이 대답했죠. 우리 딸은 우리의 핏줄이지 누구의 핏줄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딸이 깨어날 때까지 돌보기로 했는데요. 바쁘신 일로 남에게 맡기려다가 그거라는 건 제게 따로 할 일도 없으니까 애를 직접 돌보는 게 좋겠다고요. 대신 도우미를 쓰려고 하셨던 돈을 받으면 좋겠네요. 애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같은 가게니까 돕고 싶네요. 이럴 때는 가족이 도와야지 왜 남의 돈을 요구하시나요? 우리 아들이 돈이 어디 있나요? 이럴 때 사위가 책임져야죠. 그런데 왜 저한테 돈을 요구하시나요? 우리 딸을 데리고 사돈댁에 가라고 손짓하는데 저는 딸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힘을 쓰기 시작했어요. 애를 데리고 가신 사돈이 한 달 후에 찾아왔는데 포동포동하게 살찐 사위의 얼굴이 얼마나 싫은지. 평일에는 사위가 돌보고 주말에만 저가 간호했는데 손주가 퇴원하고부터는 아이 핑계를 대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딸을 책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위가 안사돈의 얼굴에 빛을 비추면서 나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는 것이 아닐까 의심했어요. 열어보니 이혼 서류였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벌써 6달이 다 됐는데 눈을 떠보지도 않고 의식이 없는 건 아니라고요.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니다 결혼까지 생각하고 다니던 여자를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는 둘이었다니까요. 체온을 발릴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누워있는 딸의 침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나요? 사람이 겨우니까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누워있는 딸이 다 듣고 있는데. 깨어날 때 멀쩡할 거란 허풍조차 없잖아요. 우리 아들이 팔목을 잡을 거라고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자라줄 거야?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니고 있어도 결혼하자고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많아. 왜 사위가 될 이유가 있는 거지? 재력도 좋지 않고 대기업 다니면서 뭘 할런지. 사돈댁 빚을 갚으라고 월급을 반으로 자르고 있는데 너는 무슨 소리냐? 왜 아무 소리도 없어? 엄마가 없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왜 엄마가 없는데 너무 잘못되었다고 우리 아들한테 말하니? 나와 얘기해. 그리고 빚을 갚아주는 것도 우리 아들의 능력이거든. 아무튼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야. 걸로 시작한 그 할 노린님 대신에 도장을 찍으시오. 제가 혹시 찍으면 나 활딱 기일 애셔요. 성질이 버럭 내오지 아님만 욕심껏은 정말 많네요. 극해 의지 있으면 깨어날 거라고 의사니 말합니다. 의지가 없으면 성공도 못하고 가만히 누울 뿐이에요. 링겔갑 아깝대 모릅니다. 하루빨리 우리 아들 발로 좀 놓아주십시오. 그 애가 우리가 자이준 차를 타고 가버리겠죠.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2주일 넘는 동안 매일 병실에 찾아왔는데 우리 딸과 사위를 이혼시켜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완강히 버텼는데 우리 남편이 그렇다고 하지 않았답니다. 저런 파렴치한 인간들이 우리 딸을 평생 갈 수 없겠느대 언다고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제가 제싸 좀 지키는데 우리 딸이 눈 뜰 때 생각나지 않을 것 같아 억울하고 불쌍해서 어떻게 안 해. 그동안 며칠을 초가시 되면서 지낼 때 하늘이 돈 기적이 일어났네요. 우리 딸이 5달 만에 의식을 찾았고 눈을 떠 스이게 되었어요. 몸은 전혀 굳어져 있었고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했으며 출산 후 보양도 못했기 때문에 기운이 없었지만 눈과 입, 그리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 자신은 종교를 믿지 않았지만 모든 신을 찾으며 울면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사업을 오래 하고 있어 냉정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깨어난 것을 확인하고 날 붙잡은 것을 보고 정말 울었습니다. 한참 후 우리 딸은 오랜 시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반드시 거쳐야 할 검사들을 마치고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자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괜찮아지면 엄마가 울 것 같아서 말하지 못했지만 사실 나는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왜 내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됐는지, 왜 자연분만을 해야 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출장을 떠났다가 후회했을 때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자연분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남편도 결국엔 나를 지지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면역력이 그래서 어쩌니, 사부상 회복이 그래서 어쩌냐며 무조건 자연분만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답변하는 것이 항상 정답이라며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그렇지 않았어요. 밥 먹으러 간 게 아니라 고3면서 동의서에 사인을 안 해주어서 여러분께서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했거든요. 정말 밥 먹으러 간 게 아니라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에요. 심지어 아기가 여인데 그딴 이상한 요양병원에서 아기를 돌도록 시도를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아기가 돌아갈 것처럼 얘기해서 자연분만을 권유했어요. 그 분만실에 있어서 자연분만을 시도했어요. 아이가 어쩌다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요. 그리고 기억이 없어져서 그들이 자리를 떠난 것도 아닌데도 사인을 안 해주기로 했어요. 한 번만 더 시도해보자, 한 번만 더 하자는데요.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자연분만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대요. 우리 딸에게 이런 식으로 애를 못 낳는 게 문제다고 자연분만하라고 버텼는데요. 하다못해 이걸 못한다면 우리 딸의 인생은 실패나 다름없다면서 출산을 하러 갔던 산모에게 이러한 억지말이 어떤 말인지요. 사인을 못 해주어도 마지막까지 버텼더니 핸드폰까지 끄고 아예 병원을 나온 거예요. 나는 밖으로 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보호자 서명이 없으니까 수술을 막 할 수가 없고 남편과 나는 해외에 있기 때문에 서명을 할 수 없었어요. 우리 딸에게 형제나 자매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무리하게 되었고
혼수 상태까지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사준 차가 없어졌어요. 시댁에서 좋은 자동차를 초보 운전자에게 왜 필요한지 물었더니 고물차로 바꾸어 버렸어요. 보양식, 보약 모두 남편이 빼앗아 먹으면서 나한테 살찌워서 좋을 거 없다고 계속해서 구박을 했고 결국 나에게 이혼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다가 월급의 반도 시댁에 놓아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돈을 모아야 하는데 매번 시댁에 다 준다. 엄마에게도 돈을 빌린 적이 있어요. 아파트 전세금이 모자라면 이것저것 쌀 준비해야 할 텐데 유모차를 사달라고 하는데 300만 원 카시트를 사달라고 해서 100만 원 줬고 그때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포인트를 쌓는다고 돈을 맡겼어요. 그것도 시댁 빚을 갚을 대로 들어갔습니다.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도 바다를 가는 5천만 원은 다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유모차와 카시트는 회사 사람의 사용품이었던 중고를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안 되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딸 성종이 착하고 순수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어. 그리고 애 때문에 이혼하자는 말을 쉽게 못했었는데 이번 사건을 겪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평생 살 수 있을까? 라며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피가 차는 느낌이 들었어. 그동안 시댁을 도와주기 위해 주고 빌려준 돈들을 다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했어. 우리 부부는 그날부터 병원에 누워있는 딸을 위해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고 변호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 변호사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가장 확실한 복수 방법을 찾아내고 역으로 이혼 소송을 걸기로 했어. 변호사를 4명이나 선임해 단단히 준비를 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 이혼 소장을 정성스럽게 포장하여 사돈댁으로 보내버렸어. 저희 부부가 이혼하면서 이사인 내역부터 시작해서 모든 병원 비용과 일종의 도난이라고 할 수 있는 차까지 모두 손에 받아내기로 했어. 갑자기 온 이혼 소장의 경악한 사돈이 전화를 했었는데 정말 잘 생각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혼하려면 뭐라도 해야겠군요 라며 꼭 놀리더라고 했어. 하부는 편했을 텐데 뒤에 따로 보낸 서류는 확인 안 하셨나 봐요. 그것까지 마저 확인하고 다시 통화해요. 아니 이게 뭐야? 손해배상 청구. 아니 우리가 무얼 어쩌다고 손해배상을. 아이 근데 금액이 이거 뭐야? 예시 100천만 10만억이라니까요. 그래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습니까?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됐는데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어요. 단단히 준비하세요. 잃은 법은 어디 있어요? 우리 사정 다 하는 분들이 갑자기 억단 예소송을 거시면 어떡합니까? 저희가 잘못한 건 사과하겠다. 하지만 이 돈을 우리에게 다 물어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평생 벌어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정까지 일일이 헤아려 들을 이유가 없는 걸로 아는데요. 절대로 이 행태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물어내세요. 한참을 징징거리고 있어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고는 문자나 전화에 일체 대답을 안 했어요. 사돈댁에서 돈이 없으니까 변호사 하나 제대로 선임하지 못했고 저희 부부는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변호사들을 줄줄이 선임했어요. 재판에서도 결코 질 수 없는 최강의 조합이라 그런지 별로 대우받지 못하고 사돈댁은 패소를 하고 말았어요. 결국 우리 부부와 딸은 막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고